지금 여러분의 혈액 속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네덜란드의 한 연구진이 평범한 성인 22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그중 17명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882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간편함 때문에 매일 마시는 생수 1리터에는 약 2만 4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생수의 93%에서 이미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타고 뇌까지 도달하고 임산부의 경우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물질들이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물을 마시는 방법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mm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늘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작은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페트병 제조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수분이 0.02% 이상 함유된 상태에서 고온으로 성형하면 가수분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플라스틱 분자 구조가 끊어지면서 미세한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관 환경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여름철 차량에 생수를 보관하거나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게 됩니다. 생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회용 배달 용기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합니다. 원래 한번 쓰고 버리도록 설계된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도에 의해 플라스틱에서 미세한 조각들과 화학물질들이 음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이 티백을 조사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티백 하나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거예요. 티백 재질이 주로 PET나 나일론 같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과 만나면서 이런 미세한 조각들이 우리가 마시는 차에 섞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캔 음료에서도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캔이라고 생각하는 음료 캔 내부에는 얇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코팅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의류를 세탁할 때마다 미세 섬유가 방출되어요. 이 섬유들은 하수 처리 과정을 거쳐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해산물을 통해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이런 미세 섬유가 실내 공기 중으로도 날아다니게 돼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영유아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이 성인보다 10배에서 2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젖병,
식기를 빨고 씹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같은 양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니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수에서, 배달 음식에서, 차에서, 캔 음료에서,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에서까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체내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연적으로 배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에 축적되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쌓여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기관을 거쳐 배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훨씬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진의 혈액검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소화기관의 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혈액에 들어가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뇌, 심장, 간, 신장은 물론 임산부의 경우 태반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뇌 침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뇌혈관에 도달하면 혈액응고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실제로 인간의 뇌조직과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과의 연관성입니다. 한국원자력의 학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위암세포가 일반 위암세포보다 74%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암의 전이가 3.2배에서 11배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암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다른 부위로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45세 미만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과 미세 플라스틱 노출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플라스틱 제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내 장기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 장기에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혼란시키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해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서 생식능력 저하와 발달장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비만 같은 만성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던 이물질들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또 다른 위험한 특성은 독성 물질의 전달체 역할입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주변 환경의 중금속과 살충제,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방출합니다. 마치 독성 물질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심혈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기에 이런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더해지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과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들을 걸러내려고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담당 장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그것이 운반해온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심각한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너무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폐에 흡입되면 만성 염증이나 폐 섬유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런 모든 악영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면 암에 더 취약해지고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노화 과정도 가속화돼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이 검증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텐데 전문가들은 생수보다 수돗물을 권합니다.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끓인 수돗물을 말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끓이면 물속의 석회석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고 침전시켜서 약 30% 정도를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석회석 성분이 많은 경수 지역에서는 무려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끓인 물을 커피 필터나 펄프 필터로 한 번 더 거르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생수 1리터에 24,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걸러내면 거의 모든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수기 물이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미네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차단 효과는 확실합니다. 피처형 정수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정수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필터 교체 시기를 꼭 지키시고 필터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필터가 포화 상태가 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만약 부득이하게 생수를 사용해야 한다면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여름철 차량 트렁크에 생수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세제나 화학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개봉한 생수는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텀블러 사용하고 매장에서 직접 식사하고 다회용 용기 이용하기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라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다룰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세라믹 그릇을 사용하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도 얼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컵을 흔들지 마세요. 얼음이 컵 벽을 긁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옷 선택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등 합성 섬유 대신 면과 모, 그리고 린넨 같은 천연 소재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이미 합성 섬유 옷을 가지고 계시다면 세탁 후 건조기 대신 자연 건조를 하세요. 건조기 사용 시 미세 섬유 방출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새 옷을 자주 사기보다는 기존 옷을 오래 입는 것도 전체적인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중요해요. 집안 먼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환기와 바닥, 그리고 카페 청소를 꼼꼼히 해주세요. 공기정화기를 사용한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활용품을 선택할 때도 성분을 확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드실 때는 플라스틱 티백보다 종이 티백을 사용하거나 아예 입차를 우려서 드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플라스틱 티백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짧게 하고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조금 식힌 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용출을 줄일 수 있어요. 캔 음료의 경우 캔을 딴 후 바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캔 내부의 플라스틱 코팅에서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탄산음료는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 코팅을 더 빨리 분해시킬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가족 중에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더욱 신경 써주세요. 플라스틱 장난감보다는 나무나 천연 소재로 만든 장난감을 선택하고 젖병도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물건을 입에 넣고 빨거나 씹는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와 가족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만큼 이런 예방적 실천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물 끓여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텀블러 하나 마련하시고 배달 음식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생수와 배달 음식처럼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을 타고 뇌와 심장, 그리고 간까지 도달해서 암 발병률을 높이고 면역체계와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